코비드-19의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숨가쁜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숨들은 잘들 쉬시고 계신지 걱정입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코비드-19이 퍼지기 시작한 게 이제 2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정부가 대응해온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는 채널 24K에서도 줄기차게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초기에 공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특히 이 코비드-19의 발병지로 추정되는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 괜찮다식의 발언,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 그야말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담당 장관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망언 수준의 발언들, 질본의 우왕좌왕하는 대책, 마스크 하나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방호복 하나를 치료 인력들에게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쭉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것이 잠깐 수그러들듯 하다가 제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대응하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선 이 신문 지면을 보시면 이것이 지난 8월 29일 토요일자 신문인데, 여기에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이대로면 다음 주 하루에 2,000명 확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일면 헤드라인 톱으로 뽑혔죠. 정은경 수치 거론하며 경고, 정부는 일주일 더 2단계 방역,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 제한.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정은경 씨가 다음 주에 하루에 2,000명이 확진될 거라고 본다는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이 정의경 본부장 무슨 점쟁입니까? 예언자입니까? 과학자이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하루에 2,000명 확진됐다, 뭐 예약했나요? 이 바이러스 귀신하고 무슨 예약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8월 31일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운명의 일주일, 수도권 2천만에 달렸다. 그래서 지난 2주간 2단계 코로나 확산세에 안 꺾여 정부는 국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9월 6일까지 시민 멈춤 주간을 설정하고 포장마차도 야간 영업을 제한하겠다, 이런 조치를 했다. 이런 신문 기사에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 기자 또한 운명의 일주일, 수도권 2천만에 달렸다라는 예언 기사를 썼습니다. 이 질병을 관리하는 1차적인 제1선 책임을 관리하고 있는 질병본부와 이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국민들을 계몽하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 신문,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 이 속에서 도대체 과학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마다 점쟁이 아니면 무슨 예언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이러한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 아닌가 싶어서 오늘 채널 24K가 이 부분을 쭉 정리를 좀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코비드-19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관리에 근거로 하는 법률이 뭐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면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예방 조치하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하느냐를 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이 바로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제1항입니다.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건 국가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 됩니다. 이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국민이 져야 하는 의무이고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정부에게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또 의문을 제기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돈다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그 전염병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전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그 전염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약을 써서 처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감염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책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전염되는 병이라면 이것이 전파되는 경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냐라는 대책이 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병을 한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 3가지 이외에 전염병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은 있을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허둥대야 하는 건가? 우선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 정부가 다른 정부도 다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실체는 각국도 지금 완전히 파악이 못된 상태예요. 뭐 이러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죠. 이미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 단계에 들어갔고 2단계 임상실험까지는 여러 나라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속성을 파악을 못한다. 물론 변이가 많다고 하지만 변이되는 상태까지도 파악을 해야 백신을 만들죠.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면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전염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공기 중에서나 또는 어떤 물체에 붙어서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염 속도는 얼마며 그것이 일으키는 병증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것 중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언론사에서 신문이나 뭐 매체에다가 알려주는 내용 그 내용이 저마다 통일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잠복기간도 어느 때는 2주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뭐 4일만 해도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서 비말로 다 전파된다고 그랬다가 에어로졸 상태로도 전파가 된다. 접촉도 위험하다. 스치기만 해도 옮는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용어일 뿐 과학적인 표현이 질병관리본부장 입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감염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질병관리본부장 본인부터
마스크를 썼다가 안 썼다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마스크를 어떤 때는 뭐 KF94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거 그 면 마스크라도 됩니다. 소독해서 써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면 얼만큼의 차단 효과가 있고 방역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감염 속도가 높고 확산 속도가 높다면 2m만 진짜 떨어지면 되는 건지, 그럼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같이 생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왜 10인 이상이면 위험하고 10인 이내면 괜찮은지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발현되지 않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환자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확진자가 얼마가 나왔다고 하고 그중에서 사망자가 얼마냐. 지금 현재 누적 치료 보면 확진이 19,947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39%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그중에서 사망자는 324명밖에 안 됩니다. 완치된 사람이 14,900여 명이 완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 완치된 사람들은 뭐예요?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완치가 됐다. 그럼 뭡니까? 이 병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란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지금까지 누적 검사를 한 국민의 숫자가, 외국인이 포함됐겠죠, 193만 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19,947명이었습니다. 검사한 속에서 1%밖에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이 병은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건 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암으로 10만 명당 15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망률이 0.154%죠. 그런데 지금 이 코비드-19의 사망률, 누적 사망률을 보면 우리 5천만에 대비해서 보면 사망률이 0.0006%. 밑에 0이 세 자리, 그리고 6%. 암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1년에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는 26만에서 29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난리를 쳐야 되는 거냐, 과연? 이 질병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정치판에 휩싸여서 이 질병을 가지고 정치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퍼졌던 질병이 벼랑간 중국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해서 벼랑간 중국에서 이게 다 사라진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이 막 그대로 방치해 놓는 상황. 그러고 곧 백신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백신 발명 열심히 정부가 잘해서 다 나왔다고 하려고 그러는지, 이 질병은 이건 정치적 질병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 병의 실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과학적인 상황 판단이 전제가 되지 않은 차단 조치들, 이거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준계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멀쩡한 개인 영업장들 영업정지 명령을 막 내렸어요. 물론 이 영업정지 명령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한 통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한을 발동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통제 규정인데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이런 의무 부과를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관계 당국과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장이 말한 예언, 하루에 2,000명씩 발병할 것, 앞으로 확진자 숫자를 그럼 2,000명에다 맞추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무슨 통계와 무슨 예측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하느냐. 시중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바이러스는 밤중 9시 넘어서만 돌아다니냐? 야행성 바이러스입니까? 주간에는 괜찮고 야간에는 안 돼서 그래서 음식점이기 뭐 운동시설이면 다 통제합니다. 심지어는 운동시설은 또 24시간 안 되고 완전히 폐업을 시키고, 그리고 일부 또 음식점은 9시까지만 하고 배달은 해도 되고, 배달하는 음식에 음식 만드는 사람의 바이러스가 옮겨갔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도대체 무슨 기준이고 무슨 근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지시하면 이 바이러스는 그 엿장사의 가위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는 병원체입니까? 민간이 하는 카페는 되고 프랜차이즈로 하는 카페는 안 되고, 이 바이러스가 뭐 간판 읽어보면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이런 명령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건 권한남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입맛대로 그냥 터뜨리면 됩니까? 내부에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걸 공표해서 국민들에게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순진하고 정부 말 잘 듣죠. 게다가 또 도덕심이 강해서 그거 다 너 살리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 같이 전염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하는 건데, 그 정부 조치 그런 거 좀 들으면 좋지.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선전할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 의식한 거지요. 그런 비과학적인 사고 가지고 질병을 극복을 합니까? 또 하나,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때 실체를 비롯해서 처신 방법, 차단의 적정성, 우리들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상식과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 지식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들이 이 질병의 내역을 잘 알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 질병은 신천지가 퍼뜨린 거고 이 질병은 광화문 집회가 퍼뜨린 거야. 그거 이외에 국민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정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앞에 법의 제6조에 정해진 규정된 권리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 줄 걸 요구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속성과 정확한 감염 경로, 이 질병과 이 이전에 한반도를 휩쓸었던 각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들의 감염 사례와 감염 현황, 사망 현황,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비교해서 이 질병이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국민들의 실태와 그 치료 실태를 분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그렇게 확진이 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치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한 것인지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 결과가 나왔으면 세계적으로 자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백신 없고 약이 없어도 이렇게 다 치료하고 사망률 이렇게 낮다. 그걸 공개해 줘야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제 조치, 이 9시 통행금지를 비롯해서 무조건 마스크를 아무 데서든지 안 쓰면은 무슨 큰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 이런 조치가 필요하게 된 그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사업, 여기에 대한 지원 조치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사실을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국민들이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자율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해명이 없이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러한 과도한 통제 조치는 국민의 시위를 막기 위한 국민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헌적 정치 행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좀 명백히 하라. 이러한 강제 조치는 이 법에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권한을 준 이유는 이러한 질병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야만 방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시행하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필요하면 하라고 정해진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 만일 이것을 아무 때나 나의 정권이니까 하고 싶으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헌적인 권한의 행사가 될 것이고 권한 남용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일부 집회에 대한 마녀 사냥식의 선동적 통제를 즉시 중지하고 과학적 접근으로 좀 돌아가 달라. 어떻게 이러한 전국적으로 돌고 있는 감염병이 어떤 집회에만 참석하면 생기고 어떤 교회에 나가면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 안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집회 간 사람은 다른 데는 전혀 돌아다니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거 그 교회 이외에는 가는 데가 없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이 질병에 대책을 내기 위한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본조사를 하려면 정치에 관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당신들이 의지하는 통계조사를 해보세요. 무작위 표본을 설정을 해서 국민들의 그 무작위 표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질병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정말 이 질병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고 그랬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도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은 정치 집단들하고 공무원 집단들, 당신들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를 자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들 먼저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거기서 이 질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는 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정말 또다시 칭송을 받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다음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이거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야 코로나19 고맙다. 이 얘기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빈정거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좀 진지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정부의 비과학적인 이런 대응은 전혀 이 질병 자체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자 또는 완치자에 대한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이 됐다. 그러다 완치까지 됐다. 이 무슨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죠. 호남의 어디에 음식점 사장 완치가 다 됐는데 그 잘 나가던 음식점이 손님 다 떨어지고 빨리 떠나라라는 압력까지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선동, 이런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주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전염병 걸린 게 무슨 죄입니까? 그들이 죄인 취급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이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유통단계의 경제를 올스톱시키는 이런 데서 오는 경제적 피해, 이 충격은 한 번 주어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전 세계에 걸친 선후진국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리세션된 경제가 다시 제 위치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끝으로 조선시대 감염병의 사례를 좀 같이 검토하면서 조선시대에서라도 좀 배워라. 이런 충고를 남기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감염병이 많았죠, 당연히. 중종 때의 예입니다. 중종 19년에 이제 전염병이 생겼는데요. 1년 동안 사망한 숫자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한 40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비율의 사망자죠.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조선 정부는 그거를 그래도 끝내 극복해냈습니다. 그 당시 기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 대응으로 어떻게 그런 질병이 발병했을 땐 구휼하고 치료하느냐. 무엇보다도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고 처치할 줄 알았죠. 조선시대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 때 조치하는 방법이 실제로 책자로 만들어져서 백성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인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관리들을 다 동원해서 필사본을 만들어서까지 원문으로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배포를 했죠.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의학적 대응을 한 게 간이 벽온방이라는 이러한 처방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부 배포하고 알렸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런 전염병의 원인은 대체로 전염병이 퍼진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라고 봤어요. 이건 결코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연적인 요인과 조화롭지 않은 공기, 화하지 못한 기후, 이런 것들이 병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위생불량과 땅이 가지고 있는 삭기, 이러한 나쁜 기운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병한다는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질병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적응하는 약제 처방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의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안정을 줬지요. 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처방 그리고 이 약제, 이것들을 국민들은 철저하게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를 봤죠. 그리고 의복은 소독하라. 어떻게? 쪄라. 환자가 입었던 옷은 반드시 쪄라. 또는 병증별로 그 증후에 따라서 처방하는 단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처방이죠. 종합 처방이에요. 이런 처방까지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권하고 갖다 주고 책으로 알게 하고 스스로 만들게 하고 이런 노력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조선조는 정치적 대응도 했습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상응하는 존재라는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못된 역병이 돌게 된 데에는 통치자들의 악행 또는 권력 있는 자들의 과욕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그 당시의 사상체계에 의한 생각입니다. 태극도설 같은 것이 천재운행은 인간의 이 성정과 그대로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철학적 대응이죠. 이게 정치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근신을 했고 권력 있는 관료들도 나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으로 근신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 총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죄하는 심정인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원칙, 모든 공직에 있는 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원칙이 사회 구성의 조직 원리인 민주주의 시대보다 더 철저한 애민의식, 그것이 조선 왕조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라는 것. 이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인 감흥설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이 이 질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질병은 극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질병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고
자신의 애민의식을 돌아보려고 한다면 이 질병은 빠른 시간 내에 물러갈 겁니다. 우리는 진보해온 겁니까, 그럼? 우리는 조선사회보다 지금 진보해온 것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들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